네, 그래요. 어, 많이 더우시죠? 그래, 오늘은 잠시라도 더움을 있는 건 아니고 더움을 누리시라고 가을에 대한 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가을, 가을에 시원하잖아요. 지금 계절적으로는 절기상으로는 이제 가을이죠. 그죠? 가을은 이미 와 있죠. 입추 지났고 이제 다음 주가 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가을이 되죠. 지금 보면 귀뚜라미 울음소리도 들려요. 어, 조금 시원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침 저녁 그죠? 네. 그리고 여치도 봤어요. 어, 올해 더위가 지금 계속 기록 경신을 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최장기 역대 최장기 열대야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죠. 이제 이쯤이면 이제 가라앉는데 이게 기상 예보상으로는 다음 주까지 8월 말까지도 이 폭염 열대야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예보가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이러할 때 우리 인간은 이러할 때 계절에 대해서 좀 분명하면서도 명쾌하게 이해 정립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죠? 다 더워서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딱 도도당당하게 계절을 맞이하는 거. 그게 또 우리 인간의 특권이고, 그죠?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새 인간이고, 새 인간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게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가을이라는 이걸 좀 시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딱 봐도 가을이죠, 그죠? 가을 무르익은 생명의 결실. 풍성한 생명의 완성, 흔쾌히 다투어진 생명의 향연. 이게 가을이에요. 그러면 가을만 봐가지고는 사계절을 다 이해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사계절을 다 봅시다 해서 지금 여기다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죠. 그죠? 요 사계절을 우리가 이해 정립, 각성함으로써 이 계절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계절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본질을 그 본질에 다가가 보게 해요. 네. 이게 확실히 이 무더위를 확실히 넘어가는 그런 게 되어지겠다 싶네요. 봄부터 볼까요? 야, 이거 멋지죠? 봄이 되면, 그죠? 그 차가움이 이제 사라지고, 그 겨울에, 그죠? 그 냉랭하고, 시베리아 벌판을 휘몰아치는 그 차가움이 사라지고, 포근함이 서서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땅에서 이렇게 아지랑이 피어오고, 얼었던 돼지가 살살살살 녹으면서 시냇물 개천가 얼음도 살얼음도 풀어지면서 졸졸졸졸 시냇물 소리가 나고 그러고 있다 보면은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봄이다. 이제 매화 이후에 이제 뭐 그저 목련 개나리 진달래 이제 쫙 전체 그냥 땅에 이제 꽃이 만발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때 어쩌냐면 꽃가루 있죠, 꽃가루. 그죠? 와, 특히나 송화가루 다들 뭐 경험하시잖아요. 주로 4월, 5월 되면 이제 밖에 나가 있으면은 이제 소나무가 근처에 있고 하면은 순식간에 송화가루를 그냥 뒤집어 써요. 송화가루만 그런가요? 대자연의 식물들 꽃을
피우면 이제 왜 암술 수술 있고 이러잖아요.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꽃가루를 막 날리는 거예요. 그죠? 뭐 차 위에도 내려앉고 사방대. 그리고 비 한 번 오면은 왜 그 꽃가루 이런 게 막 쓸려 내려가 이런 게뭐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봄은 어쩌냐면 살며시 내미는 생명의 손짓. 생명이 결정체잖아요. 그 꽃가루, 암술, 수술. 우리 인간으로 치면 정자, 난자. 그죠? 감수부죠. 새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 생명의 씨앗. 생명의 그 씨앗, 그것들이 만천하를 뒤덮잖아요. 살며시 내미는 생명의 손짓. 그러면서 이제 그 딱딱하게, 차갑게 굳었던 그 돼지가 싹 녹아지면서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일렁이기 시작하죠. 그죠? 슬며시 다가선 생명의 일렁임. 야, 봄 같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생명의 아우성이에요. 함성으로, 생명의 함성으로. 송화가루, 꽃가루, 무슨 뭐, 그다음에 여기서 그 꽃을 뿅뿅 피워내고 저기서 피워내고 산에 들여 꽃 피어나고 따뜻하게. 그 이제 산책도 하고 도란도란 정담도 나누고 자 그렇게 해서 봄이 쫙 세팅이 되시는 거예요. 언제 겨울이었어? 봄이 쫙 그죠? 그게 봄이에요. 살며시 내미는 생명의 손짓, 슬그머니 다가선 생명의 일렁임, 불현듯 찾아든 생명의 함성. 봄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이요. 지금 여름 타올라요. 살며시 내미는 생명의 손짓 그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꽃도 그 다 이제 수정되고 해가지고 이때부터 타오른 생명의 몸짓, 이제 몸 본체가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수정돼가지고 이제 열매 쫙 맺어가지고 그게 이제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타오른 생명의 몸짓. 그래가지고 다잡은 생명의 파고.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그 생명의 파고. 그걸 이제 타는 거죠. 전체 이제 대자연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푹푹 찌는 거예요. 지금 여름처럼. 그죠? 그렇게 해서 어느덧 부쩍 자라나게 돼요. 생명에 어울리는. 그래서 여름이 어쩌냐면 봄에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봄에 이렇게 생명의 손짓부터 생명의 함성으로 쫙 시작이 돼가지고 여름에 본격적으로 전체 산하가 그 돼지가 대자연이 실록이 묵어지잖아요. 그죠? 풀도 막 무성하게 자라고 이파리도 딱 막 녹색으로. 그죠? 산이 완전히 그 녹색지대로 빽빽하게 마치 밀림처럼. 이게 여름에 그러잖아요. 광합성 작용이 극대화되어지고. 그죠? 이 생명의 몸짓, 생명의 파고, 생명의 올림을 통해서 대자연스러움 다음을 쫙 풍성하게 이루는 거잖아요. 이 여름에. 그래서 여름이 가장 치열해요. 이 대자연의 생명 활동에 있어서 타오른 생명의 몸짓.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덥고 그렇잖아요. 요때 제일 더운데도 그 더위를 치열하게 그 더위를 맞이해 가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저기 논에 심어진 그 벼, 그죠? 사내들에 지금 자라고 있는 무르익어가고 있는 감, 배, 사과, 옥수수 뭐 이런 거 있죠. 온갖 과일들이요. 그죠? 와, 이게 지금 아주 치열하게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타오른 생명의 몸짓으로. 그래가지고 강한 장렬하는 이 태양빛을 받으면서 극대화시키는 거죠. 극도로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도도 갖추고 그 과일로서 최상의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도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더위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그 대자연 자체죠. 그죠? 그로서 이제 가을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생명의 결실. 그죠? 벼도 있고 그래서 수확하잖아요.
감도 있고, 그리고 곶감도 만들잖아요. 홍시도 있고, 그죠? 사과, 배, 온갖 과일들 풍성하게 그 결실을 맺고, 대자연 전체로서는 생명 활동을 완성하게 돼요. 이 가을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총체적으로는 생명의 대향해. 어떻게 되냐면 여기죠, 가을이. 무르익은 생명의 결실. 예. 무르익은, 예를 들면 감으로 치면 감이 무르익었다 이 말이에요. 파랬던 요 상태, 그죠? 요 상태에서 생명의 몸짓, 타오른 생명의 몸짓, 다 잡은 생명의 파고, 그거를 넘고 묵묵히 견디고 광합성 작용하고 안을 아주 내실 있게 연글고 이래가지고 부쩍 자라나서 마침내 무르익게 되죠.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본인을 다 도달해 놓은 거예요. 이 여름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이 오면 이제 결실.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하고 감을 따고 까치도 날아서 그 감을 쪼아먹고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을에 추석이 있잖아요. 네. 풍성한 생명의 완성. 전체적으로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면 사과라 쳐보게요. 요거는 사과 이익이에요. 무르익은 생명의 결실. 사과가 이제 제대로 생명의 결실을 맺었다. 무르익었다. 과육, 그 안에 과육도 당도나, 그죠?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적절하게, 아주 완벽하게, 그죠? 그 다음에 그 씨앗도 제대로, 그 씨앗도 내장하고, 껍질도, 예. 그 병충해 이런 거 다, 그 우여곡절 다 생명의 파고를 다 넘어서, 그죠? 어디 내놔도 최상품의 사과로 자신을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죠? 무르익은 생명의 결실. 요거는 그럼 뭐냐면 풍성한 생명의 완성을 했잖아요. 요거는 사과로 치면 뭐에 해당하냐면 사과 나무에 해당해요. 사과 나무에. 그러니까 무르익은 생명의 결실은 하나 개체성이요. 개체성의 의미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거는요. 그 사과들을 품고 있는 사과나무 부모잖아요. 사과의 부모잖아요. 전체성.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체로서는 생명의 결실을 맺고 무르익어서 생명의 결실을 먹고 이 가을에 전체로서는 그 사과나무로서는 그렇게 됐으니까 내 품 안에 사과나무 그 품 안에 주렁주렁 무르익은 생명의 결실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품게 되었으니까 어째요? 풍성한 생명의 완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과는 사과 하나하나 개체로서 결실을 맺고 그것을 품고 있는 사과 나무는 전체로서 풍성하게 그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부모와 자식과도 같아요. 자, 아빠 엄마가 그죠? 짝짓해서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째요? 풍성한 사과 나무가 됐죠. 그럼 당연히 뭐 어찌해야 돼요? 그 슬하에 자식들이 열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죠? 이로써 그 부모는 아빠 엄마는 아빠가 됐건 엄마가 됐건 아빠 엄마는 남자로 태어나서 또는 여자로 태어나서 그 궁극적 완성 지점이 자식까지 뒀으니까 그죠? 2세대까지 두었으니까 어쩌냐면 그로써 본질적으로는 그 남자 여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생명의 완성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아이를 요즘에 좀 많이 안 낳고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는 것까지가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죠? 그 통로가 되어주는 거기까지가 실은 개체로서 완성 지점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이해되어져야 해요. 사과 지 혼자만 잘 살면 뭐예요? 그럼 미래에서 끝나버리면 어쩌잔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영원히 사과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사과는 어디까지가 본인의 본질이고 본성인 것이냐면 처음에는 사과죠. 개체로서 그죠? 그냥 나 사과 자식이야. 그냥 난 자식 나 하나 개체 내가 잘 자라면 돼. 자,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데 정말로 그 자람의 끝자락은 뭐냐면 그렇게 자라서 너가 사과 나무가 되어서 자식인 너가 부모가 되어서
또 다른 수많은 다양한 사과를 잉태하고 사과를 낳아주는 거, 사과를 길러주는 거, 거기까지가 개체의 종점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래요. 이 삼라만사의 이치예요. 그게 이로써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우주가 만유가 영속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류가 계속 대를 거듭해서 계속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정말 멋진 장면이죠. 자식은 자식으로서 사과, 부모는 부모로서 사과나무, 결실을 맺고 완성한다. 그게 가을이다. 그죠? 이게 멋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에 해당하냐면 흔쾌히 나투어진 생명의 향연 그랬잖아요. 그죠? 흔쾌히 결실을 맺고 완성을 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흔쾌히 그 부모와 자식이 그 사과나무와 사과가 대만유가 그죠? 흔쾌히 막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어떻게 드러내냐면 향연, 생명의 향연. 향연이 뭐예요? 잔치 열렸네죠. 잔치하고 또 잔치하는 거. 그 향연이죠. 그죠? 요게 뭐와 같냐면 저기와 같아요. 가을이 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저기 가죠. 뭐 내장산이나 설악산이나 많이 가죠. 뭐 때문에 가요? 단풍 구경 가죠. 단풍 구경. 그야말로 오색 찬란한 전체 산하가 막 불타오르잖아요. 눈부시도록 아름답잖아요. 그죠? 흔쾌히 나투어진 생명의 향이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 즉 1년 농사를 마감하면서 1년 농사에 대한 총체적인 그 결실, 잔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직접적으로 뭐냐면 단풍 드는 거예요. 단풍 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단풍은 뭐냐면 그 나무, 그 식물이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 삶의 엑기스예요. 그 엑기스를 쫙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긋불긋하게 오색 찬란하게 그렇게 자신을 쫙 드러내는 거예요. 흔쾌히 나투어 드러내놓는 거예요. 생명의 향연으로. 와, 올 한 해 이렇게 봄, 여름, 가을까지 이렇게 멋지게 생명을 완성했어요. 그 결실을 맺었어요. 자, 보세요 하고 단풍 쫙 내놓는 거예요. 그 의미로 보면요. 그 본질로 보면. 그래서 뭐냐면 나는 이토록 이 한 해를 아름답게 살았어요. 라고 하는 대자연에 흔쾌히 나투어진 생명의 향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때 되면 가서 단풍 구경하면서 잔치 여는 거잖아요. 멋지죠. 그죠? 그럼 요거는 사과나무 단일화된 향연, 그걸 의미하겠죠. 즉 개체성과 전체성이 하나로 어우러져 하나로 통합을 이룬 그 총체적인 완성, 그 향연, 그 잔치, 그걸 의미하겠죠. 요게 가을이죠. 그죠? 너무 멋지다. 그죠? 자, 가을이 이렇습니다. 생명의 결실, 생명의 완성, 생명의 향연. 근데 이 가을은 결실과 완성과 향연을 할 수 있는 이 가을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만 가능하냐면 요 여름이 있어줘야 하는 거예요. 타오른 치열한 생명의 몸짓 이때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래 광합성도 하고 그죠? 실록도 우거지고 그렇지만 대지는 너무너무 뜨겁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자양분이 되고 활력소가 되고 그것이 그 생명을 온전히 활성화시키는 동력이 되어져 가지고 완벽하게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가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을이 됐다. 그리고는 이제 쫙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만천하에 쫙 뽐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우수수수 하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항상한 나뭇가지만 남잖아요. 겨울이 온 거예요. 그죠? 겨울은 뭐냐 하면 생명의 정리. 그래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1년 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했던 그 실록이 우거지고 했던 것들이 이제 단풍까지 끝으로 해서 낙엽 때 다 떨어지고 오직 이 뼈대만 남는 거예요. 나뭇가지만 있잖아요. 항상한 나뭇가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생명을 정리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이 이제 싹 그동안 생명활동했던 거 싹 정돈하는 거예요. 그게 겨울이에요. 움츠린 생명의 정리. 그죠? 다부진 생명의 정돈. 이건 밖의 개념이고 이건 안의 개념이겠죠. 자, 그렇게 다 떨어뜨려야 밖으로 신경 쓸 게 없죠.
그래서 안으로 이제 다부지게, 말 그대로 참 표현 멋지잖아요. 다부지게 생명을 정돈하는 거예요. 혹여 지난 한 해 부족했던 게 뭘까? 내년 한 해는 무엇을 더 추가해야 할까? 예를 들면요, 마녀 자체가 그래요. 디자인 자체가 그래요. 그게 겨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호련히 대비하는 생명의 유리함. 그 겨울 동안에 내년 봄부터 또 가을까지를 호련히 그 차가운 그 시베리아 냉기 속에서 쫙 움츠린 채로, 그렇지만 다부지게 대비한단 말이에요. 뭐를? 또 다시 시작하게 되어질 생명의 유리함을. 이 유리함이 호연히 대비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다시 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멋지죠. 그죠? 멋지죠? 시간이 어떻게 됐더라? 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계절의 시작은 뭘까요? 봄이 계절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그 만남이 이제 시작인데, 그죠? 예를 들면 그거는 봄이에요. 말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째요? 나는 집에서 단장도 하고, 그죠? 또 생각도 하고, 어쨌든 의미로 만나지. 그럼 뭘 먹을까? 뭐 예를 들면 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그 카페에 가서 그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시작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내가 지금 단장하고 준비하는, 정리정돈하는, 그 유리함을 준비하는, 대비하는, 그게 본질적인 시작점이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더 정겹게 정을 나누고 다정하게 되지고 인연을 맺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 겨울이 실은 계절의 시작인 거예요. 그 냉랭하고 차가운 그 겨울이 계절의 시작입니다. 이 겨울에서 움츠린 생명의 정리와 다부진 생명의 정돈, 정리정돈, 그걸 통해서 호련히 대비하는 그 유리함에 의해서 봄이 시작되잖아요. 계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계절의 시작은 여기죠. 겨울이죠. 계절의 끝은요. 가을이죠. 그래서 가을에 결실을 맺고 완성하고 잔치 벌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냐면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그죠? 너무너무 멋지죠. 이게 사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주일도 그렇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실은 일요일이 그 주일의 시작인 거예요. 일요일이. 월화수목금토. 마치 이것처럼요. 그죠? 너무 멋지죠. 자, 그러면 자,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이걸 사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계절. 자, 근데 봐보세요.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계절마다 다 생명 다 생명이죠. 생명의 손짓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유리함까지. 그죠? 다 생명이죠. 그래서 사계절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본질적으로는 생명활동입니다. 생명활동.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생명활동인 거예요. 이러한 생명활동. 봄은 생명의 손짓과 일령인과 함성으로서의 생명활동. 여름은 몸짓과 파고와 어울림으로서의 생명활동. 가을은 결실과 완성과 향연으로서 생명활동. 겨울은 정리, 정돈과 유리함을 대비하는 생명활동. 너무너무 멋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 겨울, 봄, 여름, 가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1년을 구성한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한 바퀴를 돈다고 하는 거. 그죠? 이게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면 다채로운 선물인 거예요. 사계절은. 이해되시죠? 와, 이
이토록 황홀하고 찬란한 것이 사계절인 거예요. 우리에게 사계절은 겨울, 봄, 여름, 가을은 다채로운 선물이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와,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더위는요, 마찬가지죠. 다채로운 선물이죠. 그죠? 어떻게 다채로운 선물일까요? 우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생명활동인데 각각이 생명활동이 이렇게 그 파란만장하게, 그죠? 드라마틱하게 각각 계절에 맞게끔 생명활동이 이렇게 다채롭게 펼쳐지죠. 그죠? 역동적인 꿈틀대기란 말이에요. 단단한 단순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게 아니고 와, 겨울에 생명을 정리정돈하고 유리하게 대비하고 장가지를 다 속으로 훔치면서 다부지게 호련히 대비하는 이 내용성, 이 진면목이 겨울이고, 그런 꿈틀댐으로 인해서 봄이 이제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생명의 손짓 막 사방에서 나도 생명이야, 나도 생명이야, 나도 생명이야, 살며시 내미는 생명의 손짓, 그게 막 일렁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불현듯 전체로 생명의 함성이 천지대전에 자자하게 자리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해 뭘까 해가지고 이제 타오른 생명의 멈치, 이때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고 열대이 찾아오고 폭염에 그죠? 그리고 생명의 파워를 넘고 해가지고 부쩍 자라나게 되죠. 와, 천지대자연. 그래가지고 그러한 결과로 결실을 맺고 완성을 이루고 향연이 펼쳐지는 그 가을. 그죠? 지금 가을이란 말이야. 가을이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다채로운 선물. 얼마나 다채로워요. 이게 역동적인 꿈틀댐이죠. 그야말로. 이게 근데 평생에 걸쳐서 한 번씩 있는 거냐면 안 그렇죠. 해년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해년마다. 우리는 해년마다 시시각각 순간순간 그저 다채로운 선물들을 받고 있는 거다. 이 계절이 본질이 그런 거다. 그럼 어찌하겠어요? 우리 인간 당연히 더더욱 다채롭게 자기의 삶을 창조적으로 역동적 꿈틀댐으로 일구어 가야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계절의 등수를 한번 매겨보게요. 뭐 계절의 여왕 뭐 이런 거 있고 하는데 그거 말고 이 사계절 다 통틀어서요. 계절의 1등은 뭘까요? 1등. 계절의 1등. 그러니까 사계절 이거 다 합쳐서요. 사계절을 가장 먼저 알고 사계절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항상 만점 맞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일까요? 계절의 1등. 계절은 어떻게 생겨요? 우리 지구 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이 가운데 있으면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함으로써 생겨나죠. 그죠? 그래서 계절을 가장 앞서 있는 계절의 1등은 뭐라 할 수 있냐면 우리 지구 자체죠. 그렇잖아요. 지구가 제일 먼저 알아. 이미 노선이 딱 정해졌으니까 요만큼 가면 봄이요. 지구는 알고 있다. 요리 가면 여름이요. 금방 가을 돼. 폭염 금방 지나가.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렇잖아요. 계절 1등은 지구예요. 자, 계절이 2등, 계절이 등수를 한번 먹여보게요. 해보게요. 계절이 2등은 뭘까요? 이래가지고 지구가 그렇게 도움으로써 이제 계절이 생겨나게 되는데 지구 안에서 그야말로 모든 산물과 현상, 그야말로 삼라만상, 지구 안에 존재하는 삼라만상들이 이제 지구가 그렇게 가서 계절을 밝힘으로써 알아차리게 되죠. 그죠? 지금 여름이야, 지금 가을이야. 이때 내가 엄청나게 먹어야 해. 왜냐하면 나는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겨울이 멀지 않았어. 지구가 이만큼 가면 이제 겨울로 가. 그래서 부지런히 묵고 이제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시작되면 얼른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잠 자잖아요. 뱀, 개구리 뭐 이런 거죠.
계절의 이득은 뭐냐면 삼라만성이에요. 지구가 먼저 전체적으로 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지구 아래에 사는 계절을 밝히고 거기서 요 계절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삼라만성이 이제 그 계절 채비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삼라만상 모든 삼라 현상이 그 계절에 맞는 그죠? 그 산물되어진 그 다음에 그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예. 봄에 태풍 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가을이 되면 태풍 오고 뭐 그렇잖아요. 봄에 꽃 피고 뭐 이렇게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계절의 3등은 뭘까요? 자, 그래가지고 그 아직은 먹이가 풍성해. 그러니까 안 떠나.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찬바람이 쌩 하고 불어버리면 그렇게 풍성했던 먹이들이 싹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때 떠나거든. 그때 그 예를 들면 제비 같은 경우 그 고래 철새들 있죠. 철새들. 그죠? 철새들이 철 따라서 말 그대로 철 따라 움직인다. 철새잖아요. 철새들이 그 움직이는 게 뭐냐면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그 철새들이 유리한 그 삶의 조건이 되는 걸 찾아서 떠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절의 3등은 철새.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4등, 5등 뭐 계절의 꼴등은 뭘까요? 계절의 꼴등. 계절의 꼴등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요거는 이따가 하고. 그러면 여기 우리 인간이 없죠. 그럼 우리 인간은 이 계절로 치면 몇 등에 해당할까요? 몇 등에 해당하는 게 맞을까요? 그죠? 우리 인간은 여기다가 우리 인간은 계절의 무등이에요. 등수가 정해지지 않는다. 무등, 등이가 없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면서 무슨 말이에요? 이 밖에 있는 등수다 이 말이에요. 모든 등수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죠? 무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수가 없다. 등수를 매길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등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1등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가장 앞서 있는 등수다.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등수다 그 말이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 우리 새 인간이요 계절의 향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절의 향유자. 우리 인간만이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이 사계절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자이거든. 향유할 수 있는 그 내용성과 그 본질을 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절에 대한 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계절이 이런 겁니다라고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같은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계절에 향유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계절의 등수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냐면 무등에 해당해요. 무등. 무등. 그거는 가장 탑이다. 그죠? 가장 월드 클래스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상위의 등수다. 모든 등수를 다 포괄하고 있는 등수다. 그 말이거든요. 너무너무 멋지죠. 우리 인간은 계절로 치면 몇 등이냐면 무등. 자, 그러면 이제 나왔다. 계절의 꼴등은 뭘까요, 그러면? 이게 목석이 그래. 뭐, 나무, 목, 이게 자연의 목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거 관련해서요. 인간의 본질은, 우리 인간의 본질은 계절을 향유하는 자. 계절을 노래하고, 계절을 누리고, 계절을 소유하고, 그죠? 계절 속에서, 그 계절 위에, 계절 속에 있으면서도 그 계절 위에 자리하는, 오직 그 존재의 장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계절의 무등, 계절의 향유자. 그게 우리 인간인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봄이면 뭐하고, 가을이면 뭐해? 무슨 엑기스 단풍 팔자 좋은 소리 하네. 겨울 추워 죽겠는데 무슨
생명의 정리 정도는 그런 건 몰라. 나만 따뜻하면 돼. 예를 들면 그죠? 그러한 목석대어 진짜 무감각해져 버린 자. 계절 따로 본인의 삶 따로 그죠? 계절이 무감각해져서 계절이 봄이 됐든 밤이 됐든 맨날 주구장창 그 모양으로 그 어떤 그 내용으로 이제 좀 속되게 표현하면 그 모양 그 꼴로 1년 내내 봄에도 똑같이 살아가고 여름에도 똑같이 살아가고 그런 목설대요 진짜. 그게 계절의 꼴등인 거죠. 그죠? 아 멋지죠. 그죠? 우리 인간은 계절의 무등이다. 계절의 향유자다. 네. 자 그래서 계절을 어떻게 향유하면 가장 온전히 향유하는 거냐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봄에는 보세요. 살며시 내미는 생명의 손짓. 겨울부터 자, 요 순서대로 합시다. 요 유리함에 의해서 이 이제 봄이 시작이 되잖아요. 생명의 손짓. 막 움터 나오고 새싹이 자라고 그죠? 꽁꽁 어떻게 다 해동되어지고 막 새싹 자라나고 그죠? 새소리 들리고 찰찰찰찰찰 물소리 들리고 개굴 소리 아지랑이 피어나고 온갖 꽃가루가 날리고 이렇잖아요.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슬금에 다가는 생명의 일년 불현듯 찾아든 생명의 함사. 자 이러한 생명 새롭게 생명이 지금 움트는 장면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떠냐면 정말로 새로운 생명이구나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것이 알아차려져야 그 봄이라는 계절을 향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의 본격적인 시작이죠. 이건 본질의 시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 봄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새로운 시각을 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다, see, 그죠? 봄이잖아요. 새로운 시각을 열어서 진정으로 보아야 해. 새 생명들을 올해 이렇게 시작된 이 봄의 생명력, 봄의 생명체들, 올해의 이 생명 활동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떠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서 그 시각으로 보아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로써 그는 봄을 향유하게 돼. 그렇게 됐잖아요. 자, 여름은요. 이거는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름 대표적인 게 더위잖아요. 지금 무더위, 폭염, 열대야, 뭐 지금 역대 최대치 지금 기록을 경신해 가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쩌자 그랬어요. 더 위로 나아가야 한다. 이 더위를 타고 더 위로 상승 발전 그 도약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자연계의 생명체들이 그리해요.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감이 그렇게 맛있게 익어가고 있다니까요. 벼가 누렇게 지금 익어가고 있다니까요. 그 결실과 그 완성을 향해서 그죠? 그게 더 위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더 위로 나아감을 통해서 여름을 향유하게 되었어요. 자, 가을은요. 이 가을이 아까 뭐랬어요? 그 사과나무 잔치를 이루고 그 아름다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결실 완성이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해져요? 연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게 우리가 참 정감 어린 표현이잖아요. 연그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을을 통해서 연그러져야 해. 내가 내 생명의 결실을 이루고 내 생명의 완성을 도모하고 그로써 안팎으로 내 생명의 향연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을을 향유하는 인간으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연그러짐. 가을에는 연그러져야 한다. 겨울에는 대비, 그죠? 유리한 대비. 유리한 대비를 해결하는 계절이 겨울인 거예요. 그래서 겨울은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많게 되잖아요. 즉 내적으로 다부진 생명의 정도, 호련히 대비한 생명의 유리한 그랬잖아요. 내적으로 잘 도모를 하셔라. 그래야 그 결과로 새 봄이 멋들어지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유리한 대비를 통해서 이 겨울을 향유하게 되죠.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사계절의 향유자죠.
봄에는 새로운 시각을 열므로써 봄을 향유하고, 여름에는 이 무더위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흔쾌히 맞이해가지고 더 위로 나아감으로써 그죠? 이 여름을 향유하고, 가을에는 영그러져서 그 결심, 그 완성, 내적 성숙, 그 원숙함으로 쫙 갈무리하는 그 영그러짐을 통해서 잠치 않칠 거를 가을을 향한.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됐다. 그래, 이제 또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야겠다. 새롭게 읽어야겠다. 그 유리한 대비, 그걸 통해서 겨울을 향해야 되지. 완벽하게 우리 인간은 계절의 향유자죠. 이러니까 계절의 무등이에요. 특등이에요. 무조건 특등이에요. 지구보다도 앞선 등이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안 돼야 될 건 뭐냐면 꼴등은 안 돼야지. 꼴등은 목석이 되면 안 된다. 계절에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생명활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생명활동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생명체인데 우리 인간이 이 대자연의 사계절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생명활동을 하는 그 당사자인 거예요. 대자연의 생명활동을 아예 농축해서 하나로 구현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생명활동을 해가야죠. 역동적인 꿈틀대고, 봄에는 봄에 맞게 여러 가을, 사계절을 향유하면서, 사계절을 누리면서, 사계절을 소유하면서, 그죠? 사계절을 관장하고 사계절을 주도하는 내 삶으로 그렇게 멋들어지게 엮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계절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다채로운 선물인 겁니다. 황홀한 선물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이라는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끝났어. 가을이 됐잖아요. 이제 가을이라는 선물을 또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을 지나면 또 겨울이라는 선물을 받고, 내년 봄이라는 선물, 앞으로 계속 영원히 사계절이 선물로 계속 와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홀한, 그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삼남한 사람, 나의 완성을 위한 기꺼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로써 세상은 움트움의 학교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멋지죠. 자, 그 중에 오늘 가을이요. 이제 더위가 좀 물러갔죠? 그죠? 아, 그렇구나. 더위가 너무 반갑구나. 이제 더위 실질적으로 다 끝났잖아요. 무르익은 생명의 결실, 풍성한 생명의 완성, 흔쾌히 나투어진 생명의 향연. 자, 그래서 이 계절의 향유자가 우리 인간이라고 했죠. 자, 이거는 순수하게 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이것들이 더더욱 극명하게 작동되어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계절의 향유자인데, 계절의 무등, 특등이니까. 그죠? 자, 요거는 개체성으로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가을에. 그죠? 저기죠. 물적 실제, 세상살이, 그 개념이에요. 자, 요거는요. 본질. 이거는 영적 실존에 대한 전체성이라는 것은, 그죠? 내 영혼의 완성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의 완성인 거예요. 자, 여기가 완성이죠. 이거 내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외적인 개념이겠잖아요. 물적 실제, 개체성, 전체성,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에 해당하냐면, 그때 이제 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게 완벽에 해당하겠죠. 여기가 완성에 해당하니까. 그 화씨벽 말씀드렸잖아요. 결함 하나 없이, 티 없이 해맑은 그 완벽한 구슬. 예를 들면 사과나 그 감, 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완벽한 구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생명의 결실, 무르익어서 그 결실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죠? 그것처럼 내 자신도 내 개체성으로서 그 생명의 결실을 완벽하게, 흠 하나 없는, 티 하나 없는, 너무너무 찬란한 그 완벽한 보석으로 나를 완벽하게 결실을 맺어야겠구나. 내 세상살이에 있어서. 그죠? 요거 풍성한 생명의 완성. 이건 내적 개념이죠. 내 본질, 내 영혼, 나의 가치척도, 그죠? 나의 정신세계. 거기에 있어서 진정으로 그 완성, 그죠? 결여되어 없고 확
확충되어지고 너무너무 성스러워진 그 자신. 그걸 이뤄내야겠구나. 이로써 안팎으로 그죠? 안 전체성, 개체성, 뭐 영적 실존, 물적 실존 안팎으로 잔치 열려지는 잔치 열 수 있는 그러한 추석을 그런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 그죠? 이게 가을이에요. 지금 이미 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모두 다에 해당하겠죠. 개체성이니까요, 하나하나. 여기는 전체성이니까 본질이니까 모든에 해당하겠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 모두 다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뭐예요? 모두 다해서 완벽해지고 그 결실을 맺고 모든 것에서 완성을 이루고 그 본질에 있어서 와 이거를 아우르는 모두 다해서 흔쾌히 나타나지 내 안팎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의 잔치여 그게 가을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가을은 무엇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죠? 이 여름이 있어야 더 위로 나아감이 있어야 이것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무르익은 생명의 결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열치열 그러잖아요. 치열한 생명활동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져요. 치열한 생명활동.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무더위에 푹푹 찌는 이 날씨에 감, 벼, 배, 사과들은요 지금 치열한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르익은 생명의 결실을 떠내기 위해서 머지않아 지금 이미 와 있지만 이 가을에 치열한 생명활동을 통해서 무르익은 생명의 결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여름을 보내야 해. 그렇게 더 위로 나아가야 해. 자 그다음에 풍성한 생명은 이건 사과나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가 부모로서 사과를 자식으로 두고 그걸 넉넉히 품어줘야 해. 그래 막 그 뿌리를 통해서 이게 삼투압작용 해가지고 자양분 그 수분 다 공급해줘야 되고 이파리 통해서 광합성해서 그것도 막 공급해주고 넉넉히 품어줘야 돼. 그 사과가 젖 먹고 싶다면 젖 먹여줘야 되고 그저 이유식 필요하면 이유식 잠자리 불안하면 잠자리 해주고 병충해 있으면 병충해 막아주고 풍성한 생명의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그 부모처럼요. 그 엄마처럼 넉넉한 품어주고 이걸 통해서 가능해져요. 넉넉하게 품어주고 품어주는 건 이미 내 안에 있는 게 영적 실존이잖아요. 그 전체성, 그 본질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내 안을 알콩달콩 떨어지고 그죠? 순수하고 의롭게 잘 품어야 해요. 자 이로써 총체적으로 두 개 다가 어우러져서 잔치가 열려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치열한 생명활동을 통해서 무르익은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되고 넉넉한 품어줌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완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말이 되어지겠죠. 이게 여름이에요. 여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치열한 생명활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덥다 해서 이걸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 본질이 무엇인가. 그죠? 그래. 이 폭염, 이 열대야, 이 무더위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더 위로 나아가는 그러한 치열한 생명활동 개체로서는 그러면서 아울러 내 내적으로는 그죠? 넉넉하게 품어주는 내 본질을 보다 더 황홀하고 보다 더 정결하게 자신을 가져가는 거. 안팎으로 안팎 그죠? 이게 더 위로 나아감이에요. 이것이 여름을 향유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더위도 이제 실은 거의 끝났는데 그죠? 이 더위를 덥다 마시고 그거는 사자 호랑이가 하는 거고 그죠? 우리 인간은 이런 거구나 그죠? 예. 멋지. 자 그래서 요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치열한 생명활동이고 어떻게 하는 게 넉넉한 품어줌이야 그죠? 내가 지금 여름 잘 살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무더위 속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걸 직접 가장 본질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치열한 생명활동은 뭘까요? 내 자신의 개체성으로서 그 생명의 결실로서 온전히 무르익게 하는 게 뭘까요?
그죠? 또한 풍성한 생명의 완성, 내 전체성, 내 영혼에 있어 풍성한 생명의 완성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죠? 네. 우리 동영상 그 제목이 뭐예요? 유튜브 그게 모두 다 하죠. 여기는 모두 다에다가 이 모든에다가 하잖아요. 그죠? 예. 가을에 진정으로 이 결실과 이 완성, 이 향연을 위해서 이 무더위 지금 이때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갈 수 있는, 그죠? 치열한 생명활동과 넉넉한 품 가장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해갈 수 있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 모두 다 그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진정으로 그거예요. 무엇인가 있다. 저기 0편부터 시작해서 지금 168편까지 왔던가? 다소 양은 좀 되는데 실은 그것이 다 생명활동이에요. 생명이잖아요. 대만유를 통틀어서 우주다, 세상이다, 인간이다 다를 통틀어서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그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서 하나씩은 말씀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손으로 그 하는 과정에서 창조도 하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념에서 우리 동영상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 잘들 경청해 보셔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치열한 생명활동이고 넉넉한 품어줌이 되어지셔요. 이 여름의 끝자락에서, 그죠? 진정으로 이러한 가을을 맞이하기 위한 유리한 대비가 되어지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우리 그 사계절이 이렇게 멋진 거예요. 그죠? 야, 이제 우리 모두는 다채로운 선물, 나에게 주어지는 다채로운 선물로서 그 온전한 생명활동인 사계절의 향유자. 그래서 나는 계절의 무등이다. 계절의 무조건 특등이다. 그게 우리 인간이 한다. 그게 나다. 그럼 그리들 계절들을 잘 맞이해서 평생을 잘 읽고 가시도록 하시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